안녕하세요. 약감과 차트를 보는 박수영 손해사 선생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동네를 돌아다녔는데 환자분께서 이제 쩔뚝거리면서 재활 운동을 하는 걸 봤었거든요. 그러면서 이런 환자분들을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, 이분 80% 후유장애 보험금 받았을까? 고도유장애 보험금 받았을까?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직업 특성상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일반인들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80% 후유장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보통 이렇게 편마비라든지 이런 환자분들을 보험 청구할 때 보면 보호자분들이 보험사에 전화한다든지 담당 설계사님한테 전화를 통해서 안내를 받잖아요. 그때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, 우리가 서류 드릴 테니까 이 서류에 맞게끔 장애 평가표를 받아오세요라고 하거든요. 그때 보험사 제시하는 서류가 뭐냐?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애 평가표입니다.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 꼭 필요한 행동들 있잖아요. 이거를 5가지 항목으로 나눴습니다. 이동 동작, 걷기 어떻게 하는지, 화장실 어떻게 잘 가는지, 식사는 어떻게 잘 하는지, 목욕을 혼자서 잘 할 수 있는지, 그 다음에 옷 입고 벗기는 되는지, 이거를 평가하는데 각각의 장애가 어떻게 평가되냐면요. 저희가 약관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, 이동 동작 같은 경우는 혼자 걸을 수 있어요. 쩔뚝거리면서 걸을 수는 있거든요. 이런 경우는 10% 장애가 나와요. 그리고 음식물 섭취 같은 경우도 혼자서 식사는 할 수 있어요. 근데 젓가락질인데 미세한 걸 잘 못하는 거예요. 그러면 5% 장애가 나오고요. 배변 변형 같은 경우도 배변 변형은 혼자서 쌀 수 있어요. 하지만 요실금인데 변실금이 있을 때는 5%. 목욕 같은 경우도 샤워나 목욕치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요. 그럼 3%. 옷 입고 벗기 같은 경우도 혼자서 옷 입고 벗기는 가능하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다른 사람 좀 도움이 필요할 때, 또 지퍼라든지 그다음에 끈묶기 이런 게 안 될 때 3% 정도 나옵니다. 그래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ADL-S 평가표로 장애를 평가하면 사실상 50% 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. 쉽지 않아요. 정말 그 사지마비가 돼서 정말 식물인간이라든지 이런 분 아닌 이상은 어렵습니다. 하지만 저희 눈에는 현마비 환자분들,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, 이분 80% 후유장애 가능할 것 같은데? 라고 생각합니다. 그 이유가 또 뭘까요? 그것 또한 보험 약관에 있습니다. 보험 약관에 신경계 장애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, 아까 보험사에서 제시했던 ADLS 평가표로도 장애를 평가할 수 있지만, 각 부위별로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코, 팔, 다리로도 장애를 평가할 수 있다. 그 중에서 높은 걸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약관에 정해져 있거든요. 그러면 우리는 우리한테 유리한 걸로 장애를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편마비 환자분들 보시면요. 하나같이 한쪽이 이렇게 또 마비가 돼 있잖아요. 근데 팔과 다리의 장애는 어떻게 평가하냐? 그러면 팔과 다리의 장애는 이 세 개의 관절을 각각 장애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거기서 높은 거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합산해서 장애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뇌전지, 뇌경색 같은 이런 질환들은 심장이 먼 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마비가 되어 있거든요. 그러면 자, 우리 팔하고 다리만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. 팔 같은 경우는 여기는 경관절이라고 하고 여기는 주관절, 망관절 세 개의 관절로 나눠져 있습니다. 보통 이렇게 편마비 환자분들은 팔 경관절이 100% 올라가지 않더라도 많이 올라가요. 여기가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. 제일 가까운 거니까. 그럼 여기 한 75%까지 움직이네 하면 여기는 5% 정도 장애를 받을 수가 있고요. 주관절 같은 경우는 여기만큼은 안 움직이지만 조금 더 한 반 정도는 그래도 움직이네 하면 얘는 10%. 이런 왕관절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못 움직이네. 그러면 한 25% 정도밖에 못 움직이네. 그러면 한 20% 정도. 그러면 이 20%, 10%, 5%. 여기 팔만 해도 35% 장애가 나오거든요. 다리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. 이렇게 편마비 환자분들을 걷는 걸 보시면, 특히 이제 계단을 걸을 때 보시면요. 이렇게 발목이 안 움직이세요, 대부분. 발목이 안 움직이고, 고관절로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고관절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움직이잖아요. 제일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거든요. 그럼 여기 한 5% 정도 나온다. 그러면 무릎관절보는 그거보다 조금 못하게 장애가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럼 여기는 10%, 발목 같은 경우는 거의 잘 많이 못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그러면 여기 20%, 다리만 해도 그러면 35%, 두 개의 팔과 다리를 합산하면 70%의 장애가 납니다.
근데 저희는 아직 손가락하고 발가락 장애를 아직 장애를 평가하지 않았잖아요. 그럼 손가락하고 발가락 장애만 10%만 넘어가면 이거는 80% 후유장애 받을 수 있잖아요. 실질적으로 팔과 다리에 조금만 장애가 좀 이렇게 많이 못 움직여서 50% 후유장애 받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것 때문에 당연히 ADLS 평가표로만 장애 받아봐야 됩니다.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거든요. 통급 지급이 너무 많아질 거 아니에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면 보호자분들 또한 당연히 보험사에서 준 서류로 주치의한테 갔기 때문에 주치의 또한 당연히 그 장애에 따라서 장애를 평가를 했겠죠.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지급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. 하지만 보험은 보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유리한 장애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간혹 저희 쪽에 문의 주신 분들 중에서 어떤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이거 치료받으신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거 가능할까요? 라고 해요. 보통 5년, 10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보험금 청구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보험금 청구 소멸시 3년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. 하지만 이 보호자나 환자분이 본인이 이런 장애에 해당이 된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? 그렇지 않습니다. 모르셨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장애가 됐기 때문에 장애를 진단받은 날로부터 해서 3년까지 장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질병 80% 후유장애, 고도 후유장애, 50% 후유장애 보험을 못 받으셨다면 문의 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되셨을까요?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